숙제는 매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상하면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매일 하게 되는 것만큼 습관을 붙이기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으로 쓰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제 오늘 혼나겠지만 저도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게임은 원천 봉쇄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절제력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엄마들이 정말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아까 투표하기 진행을 해봤죠. 게임 얼마나 하나였는데 결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보니까 일주일 중에 1회 이하만 시키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네요. 역시 부모를 보시는 어머님들은 이렇게 또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회 이하를 하고 있는 아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적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확실히 이게 다 천차만별 다르기는 하지만 게임을 이만큼 많이들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일단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루에 조금씩 어차피 4시간이지만 하루에 20분씩 이렇게 하는 게 난지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하루 정도라 딱 몰아서 하는 게 좋은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원래 중독이라는 것은 그 알코올 중독, 데일리 나이트 원샷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매일 조금씩. 그게 중독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10분씩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루 종일 사실은 오늘도 10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오늘도 언제 또 10분 해야지 이렇게 가죠.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 뭐 3시간, 4시간 하더라도 일주일에 하루만 하면 나머지 6일은 안 하고 사는 날인 거예요. 그럼 눈을 떠도 오늘 안 하는 날이니까 뭐 해야지, 다른 걸 해야지 계속해서 절제하고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하는 것이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절제력을 키우는데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술도요. 혼자 조금씩 마시는 술이 더 빨리 중독되고 더 많이 마시네요. 혼술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게임도 홀쭉홀쭉 하지 말고 차라리 기왕에 할 거면 통 크게 그냥 일주일에 한번 쫙 2시간 잘하고 계시네요. 그 생각에 이제 민지한테 줄 때 너한테 2시간이 있어. 네가 한번 잘 활용해봐. 뭐 게임을 하던 뭐 동영상을 보던 뭐 TV를 보던 2시간을 활용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러면은 뭐 게임 2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로 딱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지키기 어렵습니다. 한 판이 2판 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그 중독이라는 거를요, 참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긴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정말 많이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하는구나를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은 공부의 양이 걱정이니까 자꾸 시간으로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한국정보화진흥원 같은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심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과자 사용인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연구하고 해서 만든 거여서 믿을만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좋은 점이 연령별로 유아, 초등, 청소년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연령별로도 있군요. 자녀의 그 나이에 따라서 그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그래도 객관적인 지표로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렇게 뽑아가지고 아이한테만 하지 마시고 아빠한테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빠의 중독 상태는 또 어떤지 함께. 근데 만약에 중독 수준 정도가 된다라고 이제 만약에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 하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에서 이제 그 무료 상담도 해주긴 하는데요. 어쨌건 상담 과정이나 치료 과정은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딱 없애고 이게 한순간에 공부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떤 과정이 되냐면 게임보다 조금 덜 재밌지만 그래도 재밌는 거. 그 다음으로 재밌는 거.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극을 낮추어가지고 아이가 이제 해야 될 건전한 것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도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이러면 이게 잘 안 되고요. 갑자기 게임은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뛰어놀자. 밖에 나가자. 뭐 할까? 이렇게. 좋아하는 활동 쪽으로 옮겨가면서 가는 게 바람직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품을 좀 파셔야 돼요. 그냥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게임하는 아이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많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영상을 또 준비해 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게임을 몇 번이나 하는지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7회 이상 게임을 하는 아동도 13.5%나 됐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보다 게임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이른 나이에 게임을 접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 한 방송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인형, 장난감, 스마트폰을 나란히 놓고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한 건데요. 무려 63%의 아이가 진짜요? 장난감 대신 스마트폰을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자극이 강하다는 얘기겠죠. 이미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장난감보다 더 재미있는 놀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육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53.1%. 스마트폰의 최초 이용 시기는 평균 2.27세였습니다. 애들이 진짜 또 손가락 영유아의 놀림이 장난이 스마트폰 아니에요. 최초 이용 시기가 빠를수록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게 나타났고 스마트폰으로는 만화와 게임을 제일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많았고 노출 시기도 빨랐는데요. 반대로 부모들이 스마트폰의 이용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요. 네.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는 말 잊지 말아야겠죠? 결국은 애들이 그냥 어른 보고 배우는 거네요.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할수록 아이들의 노출 시간도 그만큼 높아지고 많아지게 된다는 건데요. 연령별로 물론 안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아이가 어쨌든 하게 된다면 연령별로 어느 정도까지의 사용 시간이 허용이 되는 건지. 예, 이것에 아주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은 만 2세 전까지는 쓰게 하지 마라. 예, 이거는 확실한 전문가들의 권고고요. 한 5, 6세까지는 그래도 20분 정도 이내, 보통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집중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네.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컨텐츠가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으로 본다면 한 1시간 정도 이내까지는 쓰게 해줘도 예, 가능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일 쓰지 않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매일 쓰지 않는 거. 네,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앱도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통신사에서도 무료로 서비스하는 앱들이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건 부모가 통제하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제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니고 돌아다닐 때는 부모가 통제하기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이제 부모 폰과 자녀 폰을 동기화시키는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폰에서 자녀의 시간 사용을 설정해 놓으면 네네. 그만큼만 쓰게 돼 있고 네. 또 하루 총량 또 시간대도 다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사용해야 될 앱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앱 이런 앱들을 부모 폰에서 다 설정을 해 놓으면 그대로 아이에게 적용이 돼서 네. 이제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도록. 근데 그거를 이제 부모가 강압적으로 아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기보다는 사전에 이런 앱을 쓰도록 하자. 합의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만큼 쓰자. 이런 것들을 정해서 하면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앱들이 있습니다. 안심이 좀 되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는 저도 좀 미리 좀 알았으면 그러니까요. 좋았을 걸. 네. 지금부터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네. 근데 지금 통제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이상 이제 내 손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아이들이 가는 곳이 PC방이라고 하는데 PC방입니다. 사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이 PC방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이 또 지금 굉장히 질문 많이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네, 일단 그 사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티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네, 중학교 1학년인데 요즘 PC방에 매일 갑니다. 친구들과 아이고, 학교 어떡해요. 끝나고 학원 끝나고 꼭 들렸다 옵니다. 가지 말라고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가 된다고 하면서 가는데요. 네. 게임도 게임이지만 PC방에 안 좋은 어른들이 더 많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PC방은 정말 아들 두는 엄마들은요, 딸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진짜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도대체 하더라고요. PC방이라는 건 어떤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PC방은 아이들한테는 만나는 장소고 즐거운 놀이터고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닌데 네. 이것만 자꾸 쓰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선생님, PC방을
되도록 안 보내는 게 맞겠죠? 예, 근데 이제 PC방을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PC방을 간 것을 정죄시하거나 야단치는 것보다는 네. PC방을 갔다 왔을 때 PC방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뭘 하고, 누구랑 어떻게 놀았는지를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PC방은 친구들이 어울려 가기는 하지만 가서 서로 각자 딴짓을 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죠. 따로 노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사실 결국. 거기서는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놀이를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사실은 또 아이들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 입에서는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PC방 가서 관계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절대로 없어요. 가면서 네네, 욕을 하니까. 네. 그래서 안 가는 게 좋지만 그런 환경들을 부모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 듣고 설명해주고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저 요거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을 직접 하는 것보다 게임하는 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그렇죠. 하는 거 네. 보잖아요. 너무 인기입니다. 그게. 아니 그게 뭐 외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보면서 막 기특되고 뭐, 외국 네. 욕도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선생님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 똑같죠. 게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뇌 속에서는 게임하는 걸 보는 장면이나 내가 게임을 하는 거나 뇌는 똑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다 게임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네네. 아, 그걸 보면서 애들은 이거는 동영상을 보는 거지 게임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네. 사실은 모든 것은 다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는. 이런 것도 좀 막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늘 항상 걱정하셨던 게임에 관련된 이야기 해봤습니다. 아빠도 하는 게임, 아이는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아빠도 웬만하면 줄이시고요. 엄마들도 아이들 앞에서는 좀 이렇게 자제하시는 모습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댓글도 참 많이 올려주셨고 질문도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 김영규 씨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즐거웠고 또 배웠습니다. 집에서 최대한 줄이자. 아니 그래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다행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불러주십시오. 그러니까요. 민재가 오히려 아빠한테 이제 게임 좀 그만하라고 얘기할 날이 또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 대신 예전에 공감 부모로 나와셨던 우리 박광현 씨가 저를 대신해서 1일 MC로 함께 해주실 거고요. 가수 성대현 씨, 제가 진짜 만나보고 싶었는데 하필 또 제가 쉬는 날 오시는군요. 가족소통 전문가 김대현 선생님과 정신과 전문의 정유열 선생님 이렇게 네 분 아빠께서 나오셔서 다음 주에는 아빠 특집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빠들의 이야기도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네요.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는 2017년 첫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역시 이걸 좀 아시는군요. 이렇게 손을.